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신민석 기자입니다. 사실 오늘 약간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무거워야 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노래 한 곡, 퀴즈, 어느 영화에 나왔던 노래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셋 다 처음 들어본 노래일 가능성 농후하고 저는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숨었다 나타날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지만 근사한 일 생길 거예요. 이 노래 들어보신 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두 개가 한 영화에 나왔던 이 안녕이 노래 나올 때는 영화보다 펑펑 울었었어요.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본 영화였는데 그리고 약간 처음 불렀던 오늘은 어떤 일은 엔딩 타이틀곡이었었고 이게 청춘 스케치라는 제목은 늘 기억을 했는데 이 영화를 검색하면서 늘 주인공 이름도 지금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철수하고 미미.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찾아보려고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 치면 영화가 안 나오는 거야. 정확한 제목은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지금은 뭐 그냥 모르는데 그 당시 이게 80년대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그 미안한 얘기는 그때는 당연히 철수랑 미미가 있으면 남자 주인공이 앞에 나와서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가 많은데 이 영화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였어요. 이 영화가 뭐 대학생들 나오는 청춘물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한국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의 어떤 선을 그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국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고 되게 당차고 멋진 여자 캐릭터로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 전지현. 그 전지현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그 전에 여자 주인공은 되게 사실은 전지현 씨는 굉장히 청순한 캐릭터의 여배우인데 전지현 씨가 실제로 뜬 건 엽기적인 그녀에서 정말 엽기적인 캐릭터였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는 되게 너무 착하기만 하고 막 그냥 뭐 그런 캐릭터였다면 이 미미의 철수 청춘 스케치에서 미미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톡톡 튀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좀 손일급편의 여성 캐릭터가 이 80년대에는 이 미미 그 다음에 그 미술관역 동물원에서 심은하 씨가 맡았던 춘자였나? 그 캐릭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엽기적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그 전까지는 남자 주인공이고 굉장히 좀 수동적인 캐릭터 내지는 80년대 에로티시즘이 굉장히 부각됐을 때는 노출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랬었는데 그 80년대 그런 에로티시즘이 극장가를 휘젓고 있을 당시에 그 미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 영화의 이 미미 역할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강수연 님이 맡았던 캐릭터였었죠. 개인적으로 그 강수연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가 그냥 떠났기 때문에 좀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 이유는 이미 이제 발인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강수연 님이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였는지 한국 영화사에서 왜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높이 칭송되는지 이야기를 좀 오늘 좀 경쾌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래도 좀 가볍게 다뤄볼까 합니다. 강수연이라고 하는 배우는 55세에 타계하셨는데 그러니까 55년 정도 삶을 우리나라 나이 세법이 복잡해서 한 55년 정도를 사신 건데 배우 데뷔를 3살 때인가 4살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50년 이상 연기를 한 배우죠. 근데 뭐 최근 한 10년 정도는 좀 작품 활동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꾸준히 최근에도 이미 찍은 영화가 개봉을 못하고 별세하시는 바람에 유작이 됐을 정도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3, 4살 때 데뷔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아역 배우들 되게 많아요. 아역 배우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 아역 배우들만 매니지먼트 해주는 연예기획사도 있고 또 아이를 아역 배우로 하고자 하는 어머니들 너무 많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역 배우가 굉장히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수연 씨는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다작에 출연하게 돼요. 연기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역 배우가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좀 아역 배우만 하다가 성인 배우로 부각이 됐던 거는 이제 1983년에 개봉했던 고교생 일기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하이틴 스타가 되죠. 그때 실제 이제 강수연 씨가 10대 하이틴이었던 10대 중후반이었고 그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하이틴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에 고래사냥 2 그리고 87년도에 미미의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뭐 완벽한 스타덤이 오르죠. 제가 청춘 스케치를 볼 당시에 강수연 씨가 뭐 독보적인 그냥 대한민국에 딱 한 명 꼽으라면 딱 꼽히는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강수연이라는 배우의 진정한 평가는 1987년 씨바지 이게 이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뒤에 아자제 바라자를 통해 가지고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영화를 한 편도 본 적이 없는 해외 영화계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큰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였는데, 이게 좀 이제 강수현 씨도 약간 배우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운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었어요. 시기적으로. 아역 배우 활동 많이 할 때는 정말 한국 영화가 정말 다자들할 때였어요. 영화 막 주인공이 뭐 1년에 막 30편씩 주연하고 막 이러던 시절, 후시도고하고 이런 시절. 그 아역을 하다가 이제 청춘 스타까지 됐는데, 딱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성인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80년대였고 80년대 한국 영화계는 전두환 정권 이후에 이어졌던 그 에로티시즘, 그 전두환 정권에서 뭐 3S 정책으로 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프로야구 생기고 하면서 또 극장에는 에로티시즘이 부각되는 영화가 너무 많았어요. 강수현 씨 입장에서는 아역 배우 하다가 이제 막 10대 후반부터 하이틴 스타로 막 떠가지고 20대 초반에 막 대학생 역할을 찍고 했는데, 근데 본격 찍으려고 하니까 영화는 전부 다 에로티시즘이 부각된 영화예요. 씨바지 제목에서 느끼기 좀 굉장히 그쪽에 가까운 영화였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찍었던 영화들 작품 리스트를 보면은 뭐 연산군,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서는 역할이 창녀 역할이었기 때문에, 감자, 뭐 이런 좀 이제 연산군,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감자 이런 게 87년 영화인데, 한참 영화를 막 찍기 시작하는데 에로티식 영화 많았는데, 강수현 씨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노출을 안 하는 배우로 유명해요. 그 당시에 에로티시즘이 부각된 영화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만 노출은 거의 저희 기억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시바지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잔여목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소재, 대리모 관련된 그런 양반가 이야기였는데, 여기 잔여목은 지금까지 손꼽히는 굉장한 에로티시즘의 그 명작으로 꼽히는데 노출 수위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영화는. 시바지는 세계적인 영화대에 상도 받았지만 노출 수위는 높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강수현이라는 배우는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리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는 오히려 90년대, 80년대 그래도 오히려 그 좀 소위 말하는 야한 영화들이 극장에 흥행을 했는데, 90년대는 되게 침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쉬리가 개봉해서 성공하면서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가 막 엄청나게 중흥기를 겪고 시작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천만 영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90년대가 어찌 보면 좀 영화계에서는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보면 흥행이 잘 안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좀 작품성 뛰어난 감독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를 개봉하면 막 뽕뽕 흥행이 되고, 그러면 무조건 영화를 어떤 영화만 만드냐? 흥행하는 영화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성을 중시하는 감독들은 메가폰을 잡아볼 기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시기에는 오히려 드라마나 특히나 90년대에는 이제 그 가요계가 엄청 잘 나갔던 시절이었죠. 뭐 김곤, 뭐 신승훈 이런 가수 앨범 내면 뭐 그냥 밀리언셀러를 대놓고 시작했으니까 막 300만 장도 팔리고, 연예계 중심이 가요 쪽, 이런 방송 드라마 쪽이고, 영화계는 약간 침체기였는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코리아 뉴시네마 세대로 불리는 뭐 박강수 감독, 장선호 감독, 이현승 감독 이런 감독들과 손을 잡고 뭐 베를린 리포터, 그리고 뭐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대 안의 블루, 그다음에 뭐 경마장 가는 길, 그 여자 그 남자, 그 후로도 오랫동안, 추락하는 곳은 날개가 있다, 깊은 슬픔, 뭐 이런 영화들을 찍는데, 90년대 영화들이 또 어떤 특징이 많냐면, 그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소설이 뭐 추락하는 곳은 날개가 있다도 그렇고, 뭐 경마장 가는 길도 그렇고, 지금 되게 어려운 소설들이에요. 소설로 봐도 어려운데 그걸 영상을 옮겨놨으니 지금 봐도 좀 흥행이 되기는 쉽지 않은 영화들인데,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영화들에서 강수현 씨의 두각을 드러냈죠. 그 당시에는 좀 잘 나가는 배우들이 드라마로 많이 갔어요. 어쩌면 90년대 영화계의 근간을 지켜준 굉장한 여배우였던 것 같고, 그대로 보면 1992년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보면 90년 초반 작품이지만 가장 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 보이는 게, 그 어떤 세기말적인 정서, 그 다음에 뭐 그 오렌지족, 이런 뭔가 90년대만의 그런 굉장히 네온 사인이 강렬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그 문화가 제대로 담겨 있는 영화였고, 그 당시에 어떤 커리어우먼의 매력을 굉장히 발산했던 배우가 강수현 씨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후반 중반부에 뭐 무수의 불청 혼자서 가라, 소녀들의 저녁 식사, 뭐 이런 영화들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였고, 그러니까 보면 강수현 씨는 굉장히 흥행이 되는 영화보다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에 주로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계에 족적을 많이 남기셨고, 처녀들의 저녁 식사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영화인데, 이 영화 주인공이 강수현, 진희경, 김여진이 세 친구의 이야기, 가장 개방적인 여성 캐릭터가 강수현 씨였죠. 노출을 가장 안 했죠. 캐릭터는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여성의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인데 노출감이 거의 없었고, 김여진 씨가 오히려 가장 안 그런 여성의 모습이었는데, 김여진 씨 데뷔작이 처녀들의 저녁 식사였거든요.
김현진 씨는 좀 노출 연기를 좀 했었죠. 김현진 씨도 그 이후에 노출 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데뷔작이었던 이 작품에서만 살짝 노출 연기가 나오는데 김현진 씨가 이 영화에서 데뷔를 했었고 또 한 명 아주 재미난 캐릭터가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냥 짧게 나오는 조단역이었는데 진희경 씨랑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 사랑을 나누는 남자로 설경구 씨가 출연을 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 처녀들의 저녁 식사를 본 이창동 감독 제작부에서 저번에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설경구 씨를 데려다가 찍은 영화가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 이후에 설경구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거듭나게 됐죠. 박하사탕에는 그때 인연을 맺었던 김혜진 씨도 출연을 하고 뼈에 걸출한 여배우인 문소리 씨도 출연을 하죠. 처녀들의 저녁 식사와 박하사탕 그 중간에 99년도인가에 송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는데 송어의 주인공이 설경구 씨하고 강수현 씨. 설경구 씨 첫 주연 작품은 송어인데 송어는 그때 흥행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하사탕부터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처녀들의 저녁 식사부터 이 박하사탕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강수현 씨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2000년대 들면서 대한민국은 설경구와 문소리라고 하는 대단한 배우를 갖게 됐죠. 이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소리 씨는 그 발인할 때 추도사를 하는 배우 대표를 하게 되는데 워낙 강수현 씨하고 두 분이 정말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데뷔 과정에서 인연도 살짝 있었던 거죠. 이후 이제 강수현 씨를 아무래도 대중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예요. 강수현 씨가 드라마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2001년에 제 기억 50부작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몇 회까지 연장된지 아세요? 이 드라마가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인데 제 기억은 150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50회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뭐 인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전 국민이 다 보는 여인천하에서의 그 난정이었나 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뭐 강수현 씨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가장 대표작이 됐죠. 근데 영화에서 정말 좋은 작품 많이 찍었는데 대중은 뭐 여인천하를 가장 많이 봐서 아마도 그냥 강수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여인천하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수현 씨 이력에서 가장 또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집행위원장을 하셨었죠. 근데 이분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집행위원을 오랜 기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공동 집행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에는 단독으로 집행위원장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저는 기억하기로는 딱 그냥 2016년, 2015년까지와 16년, 그러니까 2014년까지 15년 이후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 이후에 부산영화제가 많이 힘들어졌죠. 저도 그 이후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뭐 강수현 씨가 집행위원회 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기였던 게 2014년에 그 유명한 다이빙벨 논란이 불거져요. 부산영화제가 존폐의 위기까지 물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수현 씨가 공동집행위원회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2016년에 단독으로 집행위원회를 하게 됐는데 또 하나의 돌발 뉴스가 2016년 9월달에 김영란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이 김영란법을 딱 적용하니까 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2015년하고 16년하고 행사의 숫자가 뭐 10분의 1, 20분의 1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산영화제 크게 위축이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부산영화 너무 위기일 당시에 와가지고 집행위원장 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살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그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좀 그 당시 문제 생기면서 그때 집행위에서 우리 전 그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강수현 씨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그러면서 강수현 씨가 그러면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 사퇴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쩌면 불명예 사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 누가 맡아서도 쉽지 않은 김동우 위원장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강수현 씨가 아니었다면 부산영화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처음 오늘 이야기를 그 청춘 스케치로 시작을 했는데 청춘 스케치 얘기로 마무리 다시 할까 해요. 청춘 스케치의 주인공은 미미는 강수현, 철수는 누구였을까요? 박중훈 씨였어요. 감독은 이규영 감독이었었는데 이규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감독으로도 유명하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감독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청춘 스케치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적도 있어요.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어디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저쪽에 이규영 감독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를 먹으면서 사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언제 뭐 다른 저분도 좀 편히 와서 혼자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어떤 영화 출연장에서 만나면 그때 내가 사인을 받아야겠다. 연예인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 사인 받고 싶은 연예인이 없어요. 약간 사인을 받으면 되게 내가 뭐랄까 좀 그 기자로서 가오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사인을 진짜 받고 싶었던 몇 안 되는 영화계 인사하셨는데 사인을 못 받았고 안타깝게도 2020년 2월달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 영화의 감독과 여자 주인공이 지금 세상을 떠난 상황이 됐고
이 영화에서 또 한 명 굉장히 눈길을 끌면서 데뷔한 배우가 있어요. 철수하고 미미가 있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보물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배우 김세준 씨예요. 배우 김세준 씨가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김세준 씨도 그 2009년인가에 횡령사건 터지면서 뭐 결국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끝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거의 활동을 안 하셨고 지난해 이제 그 영화 강릉에서 오회장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강릉을 안 보는 바람에 오랜만에 복귀한 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세준 씨가 이 영화로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양락 씨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배우를 하겠다, 영화 배우를 하겠다, 오디션 보러 간 거다고 해가지고 막 평현수 씨에 말리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해. 뭐 지금 다 그 개그맨하고 디디하다가 뭔 배우를 하겠다 하냐 했더니 나 옛날에 배우로 잘 나갔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청춘 스케치에서 최양락 씨가 배우로 출연했었어요. 그때 역할이 최알랑드롱이었어요. 배우지만 등으로 출연하는 최양락 씨도 굉장히 그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죠. 근데 결국은 그 영화에 지금 보면 감독님 돌아가셨고 여자 주인공 미미와 철수로 시작하니까 타이틀로였던 여자 주인공도 세상을 떠나셨고 뭐 박중훈 씨는 좀 너무 건재하시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데뷔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준 김세준 씨도 지금 활동을 좀 중단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 영화 한 편 찍었으니까 다시 좀 연기 활동 하지 않을까 싶고 최양락 씨도 저는 사실은 청춘 스케치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는 다시 배우를 하셨으면 하는 좀 욕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강수현 씨 떠났지만 함께 작품하셨던 분들이 또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강수현 씨의 작품을 보며 강수현 씨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강수현 씨와 함께 연기를 했던 배우가 다른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하는 거에서 우리 또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강수현 씨는 영화 집으로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아도 그분은 실제 배우는 아니셨는데 그분처럼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집으로에서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부산국장을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비록 강수현 씨는 그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부디 이제 뭐 문소리 씨라든지 설경구 씨라든지 뭐 이런 함께 영화를 통해 호흡 맞췄던 다른 배우들이 그렇게까지 연기를 해주신다면 관객들은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강수현 씨를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